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이정헌 앵커의 휴가로 대신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려면 백신을 다 맞았다는 걸 증명하는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오는 17일부터는 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국내 확진자 수는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기는 한데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기승이고요. 델타와 오미크론이 합쳐진 델타크론이라는 변이가 해외에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정보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 소식 이지은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곳곳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방역 패스가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려면 안심콜이나 QR코드 체크인만 하면 됐지만 오늘부터는 방역 패스가 필수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지만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저는 하는 거는 좋다고 봐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들어갈 때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좀 감당해서 시행을 해보고. 실은 마트는 마스크를 다 쓰고 이용을 하는데 먹는 음식점은 오히려 마스크를 벗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마트에 제한을 두는 게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부는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비교적 안정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국내 오미크론 확진이 꾸준하고 해외에서는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합쳐진 새 잡종 델타크론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키프로스 대학 바이러스 연구팀은 새 잡종 변이는 델타 변이의 유전적 기반에 오미크론의 여러 돌연 변이 요소들이 합쳐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델타크론의 국내 유입은 확인되지 않았고 앞으로 발생 추이를 감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대선이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5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어제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코로나 손실 보상을 약속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0대 남성을 겨냥해서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공약을 내놨습니다. 2030 젊은 층과 젠더 이슈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고충을 쏟아냈습니다. 초반에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 위드 코로나였고요. 근데 방역 지침이 바뀌면서 취소로 방역 정책이 왔을 땐 저희부터 제재를 많이 했었습니다.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별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보증금이 없어서. 이재명 후보는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보상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에게 모든 손해를 지원한다. 선지원하고 후정산하자. 그런 여력이 되느냐 하는 건데 그런 여력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선 전자제품과 가전제품의 소비자 수리권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리용 부품 보유 기간을 늘려 제품을 더 오래 쓸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외부 공개 일정 대신 당사에서 앞으로 발표할 공약을 점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부의 방역 패스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마트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이라는 한 줄짜리 글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은 약 67만 원입니다. 봉급을 3배로 인상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20대 남성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미국 뉴욕의 19층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서 어린이를 포함해서 19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뉴욕 브롱크스의 19층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1시쯤입니다. 2, 3층에서 불길이 시작됐는데 삽시간의 연기가 건물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일요일이라 집에 머물고 있던 주민들은 미처 대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Smoke extended the entire height of the building. Completely unusual. Members found victims on every floor. 불이 난 지 3분 만에 소방차가 도착했고 20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됐지만 피해 규모를 줄이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19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친 걸로 파악됩니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도 9명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32명의 중상자 중에 상당수가 심정지나 호흡정지 상태라 희생자는 더 늘 걸로 보입니다. 언론들은 지난 30년간 뉴욕시에서 일어난 최악의 화재로 꼽았습니다. The impact of this fire is going to really bring a level of just pain and despair in our city. The numbers are horrific. 소방당국은 환기를 위해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 거센 바람이 들어오면서 화재를 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한 이번 겨울 자가격리가 많아진 상황에서 주택가 대형 화재까지 잇따르자 시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격화된 반정부 시위에 대해 정부가 진압에 나서면서 이제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고 대통령이 말은 하고 있는데 혼란은 여전합니다. 현지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교민들 불안감도 큽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시위대의 조준 사격을 허가하자 수도 알마티 거리에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연료비 폭등으로 촉발된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는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5일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에 착륙한 한국인들은 호텔에 몸을 숨긴 채 기약 없는 귀국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문에서 좀 멀어진 상태로 잠을 자고 있고요. 네네. 어제도 낮이든 밤이든 안 가리고 총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A씨는 현재 알마티에선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고 국외 전화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한국과 연락할 수단도 없는 상태입니다. 호텔에서 귀국편을 기다리는 한국인들 중에는 7살 아이도 포함돼 있습니다. 토가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공항은 정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교민은 공항에 있는 군으로부터 인식표가 없으면 시위대로 간주해서 사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JTBC에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대책반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귀국편은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번 시위로 5,000명 넘게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1987년 전투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고 쓰러진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사는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제 내가 아들 대신 싸우겠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약속을 어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삶으로 지켜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어머니. 그 옆에는 6월 항쟁 33주년 기념식 때 받은 훈장이 놓여 있습니다. 최근 급성 심근경색 시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쓰러진 겁니다. 저도 어제 오후에 계속 어머니랑 같이 있었는데 좋으셨거든요. 백남기 쌤이 사모님 집에 가서 매주 사와서 고추장 담아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평범한 주부 배은심의 삶이 바뀐 건 1987년입니다. 아들 고 이한열 열사가 6월 민주화 항쟁 때 최루탄에 맞아 숨지면서입니다. 아들 대신 투사가 돼 부조리한 사회에 맞서길 35년. 어느새 그녀는 6월의 어머니가 돼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보니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는 아들 목과 다 하리라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하실 수가 없었고. 80 넘는 나이에도 20년째 제자리 걸음이던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한열 열사가 민주유공자가 되는 걸 보진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희생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 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분향소는 서울 이한열 기념관 3층에도 마련됩니다. 배 여사는 옛 전남도청 앞 광장을 지나 광주 망월동 묘역 아들 곁에 잠듭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